싫어. 먹기 싫단 말이야. 먹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살 건 아니니. 음식을 거부하며 날카롭게 반응하는 한 아이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먹지 않아 바싹 마른 아이는 한눈에 봐도 너무나 쇠약해 보였고 눈빛에도 힘이 없습니다. 애가 타는 엄마 마음을 알 리 없는 딸은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어가는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는 비참함에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는데요. 이 가정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 밴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한적한 분위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도시에서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을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라와 그녀의 딸 올리비아에게는 이 도시의 평화로움이 전혀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에게는 이 평화가 외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딸의 건강 문제로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심각한 소화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음식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계속된 소화불량으로 인해 급격히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가 아프고 불편하다는 딸의 호소에 사라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라고 말하며 힘없이 누워있는 딸의 모습은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라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고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사는 소화장애와 거식증이 심리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을 먹어도 올리비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날이 갈수록 더 마르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는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 수 있는 거 맞아? 이 질문에 사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올리비아의 건강 문제는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라는 매일 딸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며 위로를 건넸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의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웃은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노부부로 진숙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라는 이사 오는 날 처음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이시죠? 저희는 한국에서 온 진숙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전 사라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숙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는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당시 딸의 건강 문제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교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진숙 할머니도 그 점을 눈치챘지만 굳이 사라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진숙 할머니는 우연히 집 앞에서 올리비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올리비아의 모습을 본 진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아픈 거지? 진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부터 건강에 좋은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웃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서로를 돌봤고 아픈 사람에게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죽이나 발효 음식을 권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올리비아의 상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사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사라, 따님이 좀 아픈 것 같던데 괜찮은 거예요? 사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숙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소화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으며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 진숙 할머니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시도해봐도 될까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먹던 전통 음식이 있는데 속에 부담이 없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사라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숙 할머니의 진심 어린 태도와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사라는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숙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웃집 소녀 올리비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할 음식은 한국 전통의 쌀죽이었습니다. 진숙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어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요리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몸이 약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먹이던 것이 바로 이 죽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쌀죽은 소화가 잘 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어릴 적 자신이 몸이 아팠을 때도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곤 했습니다. 쌀은 충분히 불려야 부드럽게 끓일 수 있지. 진숙 할머니는 불린 쌀을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적당히 퍼질 때쯤 잘게 찢어놓은 닭고기를 넣고 계속 저었습니다. 여기에 다진 채소 몇 가지를 더해 영양을 보충하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했습니다. 너무 강한 맛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담백하게 요리한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성된 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올리비아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좋겠구나. 진숙 할머니는 남편인 김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하게 데운 죽을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사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숙 할머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사라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진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사라, 오늘은 올리비아를 위해 죽을 좀 준비해봤어요. 몸이 약할 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부담 없이 천천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딸이 수많은 음식을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먹고 나면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비아가 괜찮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조심스럽게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올리비아가 방에서 힘없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가져온 낯선 음식을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올리비아, 이건 한국에서 소화에 좋은 음식이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해서 속이 편안해질 거야. 진숙 할머니는 다정하게 설명하며 올리비아에게 죽 한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올리비아는 한동안 죽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녀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사라는 딸이 오랜만에 음식을 먹고도 배가 아프지 않다는 말을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떤 음식도 편안하게 먹지 못하던 딸이었기에 이 작은 변화가 그녀에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더 먹어볼래?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우고 나서야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숙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몸을 회복시켜야 해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날 이후 진숙 할머니는 매일 사라와 올리비아를 위해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된장국과 나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생성되어 장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된장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들 해요. 발효 음식은 몸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준답니다. 사라는 발효 음식에 대해 생소했지만 올리비아가 점차 다른 음식도 받아들이며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며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올리비아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죽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사라는 딸이 밝게 웃으며 새로운 음식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진숙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비아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기뻐요.
올리비아가 천천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해 볼게요. 진숙 할머니는 사라에게 김치, 된장, 나물 요리 등 다양한 한식 조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딸의 건강 회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화가 안 돼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거나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진숙 할머니가 만들어준 다양한 한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죠. 올리비아가 활기차게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본 사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숙 할머니. 정말로 기적 같아요. 올리비아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음식이 몸에 잘 맞아줘서 다행이죠. 천천히,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라와 진숙 할머니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이웃을 넘어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사라는 진숙 할머니에게 한식 조리법을 배우며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매일 올리비아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며 한식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숙 할머니는 사라와 올리비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을 맞아 좀 더 전통적인 한식 상차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는 빨갛게 익은 김치찌개와 고소한 향이 나는 불고기, 그리고 고추장 양념이 가미된 나물들이 차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한식 메뉴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사라와 올리비아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냄새가 올리비아의 입맛을 돋웠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한편으로 사라는 약간의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빨갛게 끓는 김치찌개와 양념이 들어간 나물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치나 이런 매운 음식들이 올리비아에게 자극적이지 않을까? 아직은 너무 이른 건 아닐까? 그녀는 고민 끝에 진숙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김치나 매운 음식들이 올리비아에게 너무 자극적일까요? 아직 소화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돼요. 진숙 할머니는 사라의 우려를 이해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매운 김치 대신 백김치를 준비했답니다. 백김치는 전혀 맵지 않고 오히려 발효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익균이 가득해요. 속에 부담을 주지 않을 거예요. 사라는 그제야 안심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도 백김치를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안 맵고 맛있어요. 둘은 여러 가지 음식을 천천히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매운 고추장 양념이 들어간 나물을 먹고 나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속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사라는 깜짝 놀라 급히 물을 건넸습니다. 올리비아, 괜찮아? 매운 음식을 조심하라고 했잖아. 사라는 순간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진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매운 음식들이 딸의 건강을 해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음식이 올리비아에게 안 맞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이 딸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사라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진숙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아직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천천히 적응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은 매운 음식을 피하고 순한 음식으로 마무리하죠. 사라는 진숙 할머니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후 올리비아가 다시 안정을 되찾자 사라는 자신이 과도하게 걱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운 음식이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라는 매운 음식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식의 다양한 맛을 더 깊이 경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진숙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좋아진 게 모두 한식 덕분인데
제가 잠시 오해를 했네요. 괜찮아요. 사라. 엄마로서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천천히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게요. 며칠 후 올리비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랑 된장국 진짜 맛있어. 너희도 한번 먹어볼래? 친구들은 호기심에 조금씩 음식을 맛보았고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맛있다. 김치가 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사라는 딸이 한식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식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따뜻한 유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올리비아의 건강은 놀라울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소화장애로 인해 거의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학교에 나서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즐기고 종종 집 앞 공원에서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예전처럼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올리비아는 사라에게 놀라운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음식을 먹어도 배가 안 아프고 기운이 넘쳐요. 사라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수 있을지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올리비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단순한 약이나 병원의 치료가 아닌 한국 전통 음식과 진숙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라와 올리비아는 진숙 할머니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죠. 진숙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라, 올리비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올리비아는 할머니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매운 김치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었는데 다들 김치랑 된장국이 맛있다고 했어요. 진숙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올리비아가 이제 정말 한식을 마스터했구나. 어쩜 이렇게 대견할 수가 있어. 사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올리비아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음식 하나로 아이가 나아질 수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진숙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사라,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배운 음식들을 조금 준비해드린 것뿐이에요. 저희 조상들은 늘 음식이 곧 약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은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올리비아가 더 튼튼해질 거예요. 사라는 한식의 깊은 철학과 전통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올리비아의 회복을 통해 사라는 음식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사라는 한식 조리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숙 할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와 불고기 만드는 법, 나물 요리법 등 다양한 한식 요리를 배우며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웃들에게도 한식의 건강한 특성과 발효 음식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에요. 가족과 이웃을 이어주는 따뜻한 전통이 담겨 있어요. 특히 발효 음식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힘이 있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린 모임에서 사라가 한식 요리를 선보이자 이웃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와 나물 반찬을 맛본 사람들은 음식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 이거 정말 놀라워요. 김치가 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사라는 이웃들에게 발효 음식이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며
자신이 겪었던 올리비아의 회복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사라와 올리비아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진숙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올리비아와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여행의 날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올리비아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진짜 김치랑 다른 한식들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라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올리비아. 우리 여기서 다양한 한식들을 많이 경험해보자.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보다 더 많은 맛있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은 한국의 전통 시장과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올리비아가 한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며 환대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외국 친구가 우리 음식을 좋아하다니 정말 기쁘네요. 여기 떡도 한번 먹어보세요. 아주 맛있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통해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한식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사라와 올리비아는 한식을 꾸준히 먹으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진숙 할머니와의 인연은 그들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그 가르침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나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래, 올리비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지내자. 그리고 진숙 할머니께도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 이제 사라와 올리비아는 건강과 행복을 되찾고 다시금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연과 소중한 배움이 그들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같은 음식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회복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